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022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이번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K배터리, K소재입니다. 자, 오늘은 K소재, 이 배터리 성능 개선의 핵심인 소재 관련주를 꼽아와 주셨는데요. 왜 소재가 중요한지 그부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2차 전지 관련된 업종, 2차 전지 업종에서 작전 리포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소재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K배터리, K소재라고 제목을 좀 꼽았고요. 1월 18일 IBK투자증권, 9월 8일 KB증권, 12월 2일 교보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가지고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K배터리, 한국 배터리 산업의 장점과 단점을 꼽아보라면 장점은 높은 기술력, 그리고 이미 높은 시장 점유율, 그리고 앞으로도 높아갈 시장 점유율,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국 시장의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시장이 너무 큰 중국을 좀 제외하고 먼저 숫자를 본다면 유럽 시장 점유율은 20년도 기준으로 이미 70%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 점유율은 21년도 12%, 23년도 60%, 25년도 70%까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K배터리의 모습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까지 3사를 합산했을 때 20년도 26%, 23년도 32%, 25년도 36%까지 차례차례 높아져 가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을 제외한 수치와 중국을 합산한 수치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은 중국의 시장이 너무 크지만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를 너무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맞춰서 국내 3사 배터리 회사도 생산 캐파를 20년도 180GWh에서 25년도 785GWh까지 빠르게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비와 관련된 회사들도 이에 맞춰서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장점, 시장 점유율이 높다, 생산 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품질 경쟁력, 그리고 리스크 관리 능력, 화재가 일어났으면 거기에 따른 합작사 또는 완성 자동차 회사와의 리스크 관리 능력도 하나하나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일한 단점으로 소재 국산화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부분들의 원자재, 그리고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소재단의 역내 밸류 체인들이 탄탄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K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완성은 결국 소재 국산화에서 실현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의 성능 개선은 소재의 혁신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이 니켈이다 또는 실리콘 음극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한국 K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완성은 소재의 국산화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완전 마지막 활용 점정은 소재의 국산화다라는 이야기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재 국산화가 필요한 이유는 벤더 다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소재와 원료의 공급처인 대중 의존도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미중 분쟁에 따라서 이러한 소재나 원료의 공급이 부족해졌을 때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된다. 또 하나는
고성능, 고품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질의 한국산 소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러한 것들, 소재의 국산화, 원료의 국산화,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하이엔드급 배터리에 대한, 그리고 자동차, 탑 티어급 자동차 회사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강하고 우세합니다. 유럽의 일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독일 자동차 3사, 이와 마찬가지로 하이엔드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하이엔드라고 하는 것은 더 긴 주행거리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배터리,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충전되는 배터리, 그리고 더 안전한 품질의 배터리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 좋은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는 고성능, 고품질의 한국산 소재와 원재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을 뒷받침하기에는 배터리 생산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와 원료의 공급, 국산화가 더욱이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행거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한된 그 용량, 배터리 안에, 면적 안에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켜야 하고, 그리고 니켈 함량이 높은 양극재가 필요하고, 그리고 배터리의 수명이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 전해질이나 습식 분리막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 여전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성능, 고품질 한국산 소재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하이니켈 양극재로는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실리콘 실리콘 음극재를 보면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특수전해질, 첨보가 거의 유일무이하다 볼 수 있고요. 습식 분리막은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동박에 관련된, 알루미늄에 관련된 이야기들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SKC, 일진 머트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등이 우리나라의 소재단에서는, 그리고 원료단에서는 대표 기업으로 꼽혀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배, 3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인 기업들이 곳곳에 있는데,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의 원인을 이제 오늘부터 기간 수요 예측이 있는 SK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을 위해서 기관들의 매도,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ETF들의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첨보, 대주전자 재료 등에서 끊임없는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ETF 자금들 리밸런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말씀드렸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덩치가, 시총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율만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도가 조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2년도에도 뜨거울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너무 내가 고점에서만 사지 않았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소재단의 국내 대표 기업들은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전반부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배터리, K소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양한 기업들을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허반석 위원님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K소재 기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작전 리포트에서 다룰 종목은 포스코 케미컬입니다. 포스코 케미컬은 작전 리포트에서도 한번 다루었었지만 그 진입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컬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는 음극재, 두 번째로는 양극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철강 관련된 내화물 쪽의 캐시카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음극재 매출은 지난 20년도 1,800억 원에서 25년도 6,600억 원까지 향후 약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을 30%가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추정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증설에 대한, 그리고 캐파 확장에 대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양극재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극재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갈 텐데 음극재보다 연평균 성장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약 71%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0년도 매출액
3,500억에서 25년도 5조 원을 돌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망치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게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니라 생산 능력을 20년도 4만 톤, 25년도 27만 톤, 30년도 40만 톤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고, 생산 능력, 캐파 확장에 대한 것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도 40만 톤이라는 생산 능력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년도 대비 21배 정도 증가를 했고, 이를 금액으로, 매출액으로 환산을 하면 7조 4천억 원까지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관련된 내화물, 생석유와 관련된 사업 부문은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탄탄하게 해가고 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조강 생산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에 따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캐시카우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중에 미래 먹거리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끝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컬 첫 번째 미래 먹거리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모멘텀은 GM과의 합작회사 설립입니다. 배터리 소재사 최초로 합작사를 설립을 했고요. 여태까지 완성 셀 업체와 자동차 완성차 업체와의 조인트 벤처, 합작 회사 설립은 있었지만 소재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은 포스코 케미컬이 최초고, 그 최초의 일을 포스코 케미컬과 GM이 이루었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 대규모 생산 공장 건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GM과의 합작사는 대부분 이렇게 1단계 3만 톤 규모로 시작을 하고, 3만 톤을 판매 가격, 판가로 환산했을 때 7조 원 규모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작법인 이후 2년간 증설을 하게 되면 24년도부터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할 전망이고, 앞으로 GM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얼티엄 셀즈에 공급이 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원과 소재사도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과의 배터리 조인트 벤처 합작회사 설립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고, 어제 그리고 월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북미 지역에 하나하나 진출이 다 완료되었고 모든 계획들이 오픈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도 미국 진출에 대한 뉴스들이 하나하나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 포스코 케미컬과 GM과의 합작회사 설립이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추정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포스코 케미컬의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 모멘텀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 포스코 케미컬,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음극재 사업부의 원료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케미컬의 원료 공급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국 원료의 수직 계열화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 원료 수급이 대부분 중국, 어제도 마찬가지로 인도, 인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무기로서 규모의 경제, 가격 경쟁력까지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포스코 케미컬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철강과 관련된 포스코 그룹사의 원재료 수급에 대한 탄탄한 인프라가 있고, 그 중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음극재 관련한 원료 공급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있어서 포스코 케미컬의 강점을 하나 또 꼽을 수 있고요. 셋째로 미래 먹거리 모멘텀은 자동차 OEM, 완성차 기업들과의 협업 강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조인트 벤처 설립, 그리고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리고 SK온이 여러 가지 BMW, 벤츠, 그리고 도요타 등등의 기업들과의 협업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스코 케미컬은 GM, 까다로운 GM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 자동차 회사들과의 협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추정 그리고 기대감을 얹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K-배터리 그리고 K-소재의 중요성 그리고 대중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원재료 수급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드리면서 포스코 케미컬 모멘텀 세 가지를 좀 꼽아드렸습니다. 배터리 소재사 최초로 GM과의 합작사 설립, 그리고 원료 공급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포스코 그룹, 그 중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강점, 그리고 까다로운 GM과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먼저 한 발을 좀 떼었다라는 점들이 미래 모멘텀이 준비되어 있는 기업으로 좀 분석을 드렸고요.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당장에 너무 성급한 접근보다는 현재 외국인들만 수급이 이 거래일 좀 반짝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분할 그리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LG에너지솔루션 IPO 이후 2차 전지 ETF의 리밸런싱이 다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포인트가 될 때, 그때쯤에는 조금 더 비중을 실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현 구간에서는 보수적, 제한적, 분할 접근이 필요한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 케미컬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